라디오 책방.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내돈내산이라는 표현 혹시 아세요? 그 유튜버들이 쓰던 말이더라고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거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막 그 쇼폼에서도 이제 광고가 많이 붙으니까 이게 예. 광고인지 아닌지를 좀 분리하기 위해서 쓰는 말 같기도 하고요. 예. 또 내 돈 주고는 사기에 좀 그런데 선물로 받으면 반가운 것들. 혹시 어떤 것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선물 받은 것 중에? 저는 주로 전자제품. 전자제품들. 그러니까 뭐 헤드폰이라든가 뭐 이어폰 뭐 이런 거는 쓰기는 싶은데 돈 내고 사긴 좀 그래요. 예, 저는 전자제품 하셨을 때 막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거를 선물로 받으시나 약간 고가인데 저는 최근에 그 액세서리들 네. 저도 막 그 어깨 마사지기 이런 것들은 네. 손으로 이렇게 막 누르는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아마 각자 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서로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내돈내산에도 좋을 책 오늘 한 권 소개해 주실까요? 예, 토드 로즈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토드 로즈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지성, 두뇌, 교육 프로그램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스위스 생체 모방공학 연구소 부교수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중학교 때 그 ADHD 즉 그 주의력 결핍, 광해 행동장애 판정을 받고 성적 미달로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그 이후에 스스로 독자적인 공부법을 개발해서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인간 발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가 됐습니다. 다크호스라는 책을 냈고 개별성의 원칙이라는 주제로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분입니다. ADHD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 명문대학의 교수, 연구소장을 맡을 정도로 이 공부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내용 소개 어떤가요? 예, 이 책의 부제가 인상적인데요.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왔나 이런 제목이 있고요. 평균적인 인간이라는 그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을 밝히고 그 허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그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또 암기력이 좋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도 있고요. 또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아이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과 특성을 무시하고 그저 시험 잘 보고 말 잘 듣는 아이 키우는 데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평균을 내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중간값, 평균값이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균보다 낫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이런 그 평균적 발달에 맞춰 성장하는지 그에 못 미치는지 비교하면서 초조해하기도 하죠. 몸을 뒤집고 기이고 일어서서 걷는 발달 단계가 모두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학교에서도 평균적으로 정해놓은 학습 난이도에 따라서 학습 지체야 또는 뭐 학습 부진화 이런 꼬리표를 붙이기도 하거든요. 사회에 나와서도 평균 소득보다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 또 아파트 평수가 평균보다 큰지 작은지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건강검진 받을 때도 건강 지표들이 평균값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평가해서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환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평균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널리 쓰이고 있는지 상당히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특히 개인의 능력을 평균치로 환산을 해서 그에 모자란다, 넘친다라고 측정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일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을 측정하는 것하고 지능지수나 개인의 특성처럼 정신적인 상태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그 평균 지능 또는 평균 재능을 정상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평균적 두뇌나 평균적 발달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2002년에 마이클 밀러라는 신경과학자가 거기 실험 참가자들이 fMRI 그 뇌 스캔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단 한 명의 뇌도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개인별로 인식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와 공포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르고요. 수학 문제 풀 때와 그 그림을 그릴 때 활성화되는 그 영역이 다르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활성화되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죠. 한마디로
비평균적 두뇌라는 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한 사람에서도 활성화되는 조건들이 이렇게 다른데 네. 평균을 구하는 전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건지 궁금한데요. 예, 평균은 그 과학적 현상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었는데요. 그거를 1940년대에 벨기에 통계학자 아돌프 케틀러라는 인물이 사람에게도 적용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원래 수학자이던 그는 이제 1840년대에 각종 자료를 입수해서 인간 특징에 관한 평균 자료를 계산해냈는데요. 평균 키, 체중, 그리고 평균 결혼 연령, 평균 사망 연령, 평균 출산 수, 그리고 평균 범죄 발생 건수, 평균 교육 수준, 평균 자살률까지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요즘 말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인 거죠. 그런 셈이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균적 인간이 전형적 표본이고 평균에서 벗어나면 정상이 아니라고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평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한 예가 있는데요. 전투기 조종석을 설계하면서 조종사들의 체형을 재고 평균을 내서 그에 맞게 의자를 만들었는데요. 이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오랜 연구와 그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알고 보니 평균에 맞는 체형을 갖는 조종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그 자동차 시트처럼 각각 체형에 맞게 의자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가 그 미국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 치수에 맞는 동상을 만들고 그에 딱 맞는 실제 살아있는 여성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그 노르마 찾기라는 건데요. 그 이상적인 신체를 지닌 미국 여성을 찾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대회를 열기까지 했는데 9개 그 신체 항목 지수 그 중에 5개 항목에서 평균치에 든 여성이 참가자 3,800여 명 중에 40명도 안 됐고요. 9개 항목 모두 평균치에 가까운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평균적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사례를 들어보니까 평균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상인지 더 와닿게 됩니다. 이런 평균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책의 저자 토드 로즈는 평균주의를 벗어나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개인성의 원칙을 3가지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들쭉날쭉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육의 근간을 세운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는 학교 성적과 직업 생활의 성공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일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일종의 전반적 지능이라는 게 있다는 가설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실제 연구에 따르면은 동일한 IQ라고 해도 각 개인이 가진 그 지능은 분야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이제 맥락의 원칙인데요. 우리는 인간을 외향적 또는 내향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저자는 모든 인간이 내향적인 동시에 외향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인 동시에 감정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을 다 갖고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왜 MBTI 같은 그게 그 별로 사람 신빙성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MBTI에 약간 신봉자처럼 너무 막 빠져들고 있었는데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할 뿐이지 그렇죠. 각자가 사실 다 다양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칙이 이제 경로의 원칙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평균적으로 밟아야 하는 정상적인 경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나 지능 발달에서도 아이가 빠른 성장을 보이면은 더 똑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보다 뒤처지면은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처럼 이제 걱정을 하는데요. 이것 또한 평균의 허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 되면 다 한다. 그 말씀이 진리네요. 예.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남이 정해놓은 평균값을 쫓아야 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갑갑하고 또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예.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아이들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냥 짐작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시대의 산물인 그 평균주의 허상 속에서 아이를 평가하거나 낙인 찍으면서 아이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계속한다면 결국 미래에 많은 인재를 키워내기는 힘들 겁니다. 교사와 학부모, 기업인 등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고 평균의 허상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인간의 잠재성을 인정하고 발견하며 키워주는 교육이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했던 라디오 책방 토드 로즈가 쓴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습니다. 책 소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얼의 바람